코펜하겐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오래된 벽돌집 한 채가 덴마크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서 있다. 이 집의 주인인 리처드 한스는 은퇴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평생을 카메라 뒤에서 진실을 찾아 헤매며 살아온 남자다. 그의 아버지 헨릭 한스는 1950년 한국전쟁에 덴마크군으로 참전했던 용감한 군인이었지만 전쟁의 상처와 기억들을 가족들과 나누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몇 장의 흑백 사진과 낡은 군복, 그리고 다락방 가득한 먼지뿐이었다. 리처드는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단지 그가 먼 동양의 나라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다는 사실과 가끔씩 술에 취해 코리아라고 중얼거렸다는 어머니의 증언이 전부였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문을 두드린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한슨입니다. 작년 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리해야 할 유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특히 다락방은 50년 넘게 손대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었죠. 먼지가 두껍게 쌓인 나무 상자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오래된 책들, 그리고 정체불명의 물건들이 어둠 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작업이 너무나 우울하고 힘들었어요. 아버지와의 추억이라고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분은 항상 조용하셨고 과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구석진 곳에 있던 낡은 가죽 가방을 열어보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란색으로 바랜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는데 펼쳐보니 마치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은 지도였어요. 산과 강, 나무들이 서툰 필체로 그려져 있었고 곳곳에 X 표시와 화살표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가 어릴 때 그린 낙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도 한쪽 모서리에 적힌 연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953년 7월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때 아버지는 이미 23세의 성인이었고 한국전쟁 한복판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어요. 지도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제가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 곳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어요. 지도 아래쪽 구석에는 형제의 나라, 코리아, 잊지 말자라는 한글 메모가 있었고 그 옆에는 아버지의 사인과 함께 또 다른 사인 두 개가 더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인 전우들의 사인인 것 같았어요.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지만 이웃에 사는 한국인 가족의 도움으로 그 글들을 번역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면 막걸리 한잔하자. 고향에 가면 꼭 찾아와라.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다. 이런 메시지들이 지도 곳곳에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지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전쟁 중에 생사를 함께한 전우들이 나눈 약속의 증거였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평생 이 약속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한국에 가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 지도를 다락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셨을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도 함께 들어있었는데 거기에는 언젠가 코리아에 가서 김중사와 박일병을 찾아야 한다. 그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라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이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는 순간까지도 이게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유럽을 벗어나 본 적이 없던 제가 아시아 대륙 반대편으로 떠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12시간의 비행 후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공항부터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고 거대했어요. 덴마크의 작은 공항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을 타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들, 네온사인으로 가득한 거리, 빠르게 지나가는 자동차들. 이곳이 정말 70년 전 아버지가 전쟁을 치렀던 그 나라가 맞나 싶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며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사람들은 친절했고 젊은이들은 활기차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그곳에는 덴마크군 참전 기록도 있었고 아버지와 비슷한 나이의 젊은 군인들 사진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왜 평생 이 나라를 잊지 못하셨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곳은 단순히 전쟁터가 아니라 젊은 날의 우정과 형제애가 피어났던 곳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아버지의 지도를 다시 펼쳐놓고 보니 이제 정말로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위치를 찾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전쟁연구소의 김 박사님은 지도의 지형을 분석해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 근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GPS와 현재의 지형도를 대조해가며 3일 동안 수색한 끝에 드디어 지도와 일치하는 지역을 찾았습니다. 인제군의 작은 산촌 마을이었어요. 서울에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께 아버지 사진을 보여드리며 혹시 기억나시는지 여쭤보았는데 처음에는 모두들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런데 마을 이장님이 잠깐 이 양반 얼굴이 낯익네라고 하시면서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신 박춘배 할아버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올해 94세이신 박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이 지역에서 연락장교로 활동하셨던 분이었어요. 아버지 사진을 보신 할아버지의 눈이 갑자기 커지시더니 헬릭 한슨 이라고 외치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 사람이 바로 우리 부대에 있던 덴마크 군인이야. 키가 크고 파란 눈을 가진 친구였지. 우리가 헬릭이라고 불렀던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버지의 전우를, 아니, 제 아버지를 기억해주는 분을 드디어 찾았다는 기쁨과 감격이 밀려왔거든요. 박 할아버지는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헬릭과 우리들은 휴전 직전에 약속을 했어. 전쟁이 끝나면 각자 소중한 물건들을 묻어두고 나중에 다시 만나서 함께 파내자고 했지. 그게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의식이었거든.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을 뒤편 소나무 숲으로 저를 안내하셨어요. 지도에 표시된 X 표시와 정확히 일치하는 위치였습니다. 바로 여기야. 이 소나무 아래에 우리가 함께 묻어둔 상자가 있을 거야. 마을 청년 몇 분이 삽을 들고 와서 함께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1m 정도 팠을 때 딱딱한 무언가에 삽이 부딪혔어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녹슨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뚜껑에는 덴마크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와 한국 전우들이 함께 묻어둔 타임캡슐이었던 거예요. 박 할아버지도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70년 만이구나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상자를 열기 전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과연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아버지가 20대 청년이었을 때의 마음을 엿볼 수 있을까요? 드디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금은보화나 값진 물건들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전쟁 당시의 흑백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3개의 군번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중 하나에는 젊은 아버지가 한국인 군인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박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보시더니 이게 바로 우리 셋이야. 헬릭, 나, 그리고 김중사. 라고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편지들은 각자의 모국어로 쓰여 있었는데 아버지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친애하는 한국의 형제들에게. 우리는 비록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이 땅에서 함께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당신들의 용기와 희생 정신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만나 막걸리 한 잔 나누며 이 모든 일을 추억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박 할아버지가 쓰신 편지도 있었는데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었어요. 헨리가, 너는 우리에게 희망이었다. 너의 밝은 웃음 덕분에 어려운 시절을 견딜 수 있었어. 덴마크에 돌아가도 우리를 잊지 말아라. 우리도 너를 평생 기억할게.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할아버지도 함께 우셨어요. 70년의 세월을 넘어서 드디어 전우들의 약속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아들인 제가 그 약속을 대신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박할아버지와 함께 마을 곳곳을 다니며 아버지의 흔적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할아버지는 70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가며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헬릭은 정말 용감한 군인이었어. 우리가 북한군에게 포위되었을 때도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려고 했지.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줬거든. 마을 한복판에 있는 작은 기념비 앞에서 할아버지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헤어졌어. 헬릭이 덴마크로 돌아가면서 언젠가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라고 하시며 목이 메셨습니다. 저는 그 기념비 앞에서 태극기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드디어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이 나라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마을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흘러나왔는데 그것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저는 그 멜로디를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70년 전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강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박할아버지 같은 분들의 희생과 의지,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불굴의 정신 때문이었겠죠. 아버지도 그런 한국인들의 정신력에 깊은 감명을 받으셨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박할아버지와 함께 막걸리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헬릭이 못다한 약속을 네가 대신 지켜줘서 고맙다라고 하시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약속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피를 나눈 전우들의 우정과 형제애,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나라가 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덴마크로 돌아와서 6개월간 편집 작업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지도, 땅속에서 찾은 사진들, 박할아버지의 인터뷰, 그리고 현재 한국의 모습들을 하나로 엮어냈어요.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보물지도로 찾은 전우의 약속으로 정했습니다. 덴마크에서 첫 상영회를 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년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해서 박할아버지를 뵙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너는 이제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라고 하시며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아버지가 남긴 보물지도는 정말로 보물을 찾게 해주었어요. 금이나 은이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진정한 형제애라는 보물을 말입니다. 피로 맺어진 형제의 나라, 한국. 그곳에서의 희생과 우정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구독과 좋아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